돌아온 파랑새. 저에게 2020년은 해가 반짝이는데 비가 내리치는 것 같고 쉬고 있지만 결코 쉬는 게 아닌 코로나19 상황과 같았습니다. 괜찮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전에 이내 대구에서 서울을 옮겨 경기도를 거쳐 상주에서 부산까지 어디에도 안전지대 없는 양질의 불안을 경험하였습니다. 중3 아들의 넘치는 파이팅 사춘기와 힘겨운 실내 중심 문화 속에 학교도 친구도 운동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단절된 채 새 아이와 전쟁만 하며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사춘기가 없는 듯 무탈하게 보낸 대학 2학년 큰딸과 비교라도 하듯 아무 준비 없는 엄마와 사춘기 아들의 서막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교생 모범 표창장과 영재반을 거쳐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한 아들로만 여겼던 그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겁없고 개념 없는 막 나가는 낯선 아들이 제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에게 이해한다, 사랑한다, 너도 깊은 터널을 지나기 쉽지 않지 라며 다독이고 신랑에겐 아이를 조금만 이해해달라 설득하고 양저울이 치우치지 않게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왔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긴 싸움에 우울증, 무기력증에 모두가 내 잘못처럼 느껴질 때쯤 선물같이 수성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친구 엄마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들의 오해 섞인 아빠에 대한 속마음을 알아가면서 실타래는 조금씩 풀어져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시댁은 딸이 기하디 기한 집이라 신랑은 딸 없는 아들 셋의 둘째이고 저는 아들 없는 딸 넷의 셋째라 과한 엄마 사랑과 다소 부족한 아빠 사랑에 목말라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남자는 강해야 가정을 책임질 줄 안다는 아빠의 단호함이 사춘기 아들의 어찌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골이 결국엔 터져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빠를 딸 바보로 알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커져 내적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들의 친구가 상담을 받던 터라 친구 엄마의 도움으로 아이를 데리고 방문 접수 후 상담을 하고 저희 부부는 심층 가족 상담으로 선생님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문 두드리기가 쉽지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 용기를 내었고 여러 선생님께서 친절히 맞아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 양육 태도 검사 후 밝은 미소로 선생님의 한마디 아들 사랑하시죠? 다정한 목소리에 빙그레 웃으시며 많이 말고 딱 하나만 해보도록 해요. 처음에 함께 아이스크림 같이 사 먹고 오기 그리고 아빠에게 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적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도 함께 돌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자전거 타기 등 하나씩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용돈 정하기는 정말 공들여 긴 시간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저보다 아빠와 소통을 하면서 부쩍 말도 많아지고 더 멋지게 성장하고 지금 변신 중입니다. 아이는 진로검사, 성격 검사를 하면서 고등학교 진학과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찾고 미래까지 설계하면서 한껏 하루하루에 충실하려 노력 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빗장문을 잠그듯 혼자 있는 시간이 늘고 우리에겐 틈을 좀처럼 내주지 않아 서운함이 컸는데 이젠 자기 표현을 아끼지 않는 행복한 아이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할 것인가, 꿈을 더 지지해주면서 소통할 것들에 대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아이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이 아빠도 대화를 더 많이 하면서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해야겠다며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많았다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배운 대로 유메시지가 아닌 아이메시지로 언어를 바꾸어 끝까지 아이 곁에서 가끔은 알아도 모른 척 한눈을 살짝 감으며 외눈박이 사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대구시와 수성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동반자 김은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힘들게 자기 짐을 끝까지 혼자 지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저처럼 동반자 상담에 용기를 내어 행복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청소년 부모님께서 용기를 내어 수성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어디선가 파랑새가 찾아와 귓가에 행복의 노래를 들려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신 감사합니다. 엄마 드림. 늘 혼자서 짊어지려 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런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간절함에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지를 제안해 주셔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에서 더 넓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더라면 생각의 방향이 진작 잡히지 않았을까. 그동안 저를 잊고 살아온 느낌이에요. 수많은 불행했던 상황들의 트라우마라고 발목을 잡았던 아픔들이 지금의 나를 잡아먹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덕에 저 스스로가 더 나은 나를 찾아가게끔 해주신 것 같아 너무도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존경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이 상담 시간을 통해 앞으로 저의 가치관에도 좋은 변동을 줄 것 같습니다. 남에게 잘 보여야지 하는 긴장감보다는 제가 더 잘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 작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제 역량을 강연을 통해 나눠주고도 싶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잃어버린 나를 되찾지 못한다는 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자아를 되찾았고 더 나아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와 싸워가면서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근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분명 추웠던 겨울에 만났는데 벌써 더운 여름이네요. 상담 시작할 때만 해도 떨리고 무슨 얘기를 할지 고민하면서 왔었는데 지금은 소소한 일상 얘기나 고민거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니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상담이라서 상담 선생님에 대한 걱정도 많았는데 선생님처럼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 내 마음속에 깊은 얘기들을 하고 집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든든했어요. 저에게는 아빠보다도 더, 엄마보다도 더 가족 같은 선생님이 있어서 상담이 끝난다는 게 엄청 아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긴 시간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작년보다 훨씬 성장했고 생각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게 되어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상담 받으면서 얻은 것, 변한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 저는 삶의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공부, 성적, 가족관계, 인간관계, 친구, 진로 문제 등 뭐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 역시 힘들고 지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 상황을 정리해 도와줬으면 했습니다. 평소 상담받는 걸 좋아했던 저는 동생이 상담을 하고 있다길래 제 스스로 저도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뵙게 된 선생님은 제 상담을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최선을 다해 조언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어릴 적을 떠올리시며 제가 후회하지 않도록 덜 힘들도록 조언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부의 경우 저는 공부를 하려는 의지는 강했지만 막상 하는 공부는 별로 없어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집중력도 부족했고 공부 이외에 활동을 하는 시간이 많았던 저에게 선생님은 이동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중력이 잘 떨어지는 저이기에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진로와 진학에 대해 방황을 많이 했던 저였습니다. 상담 전에는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는 인식이 사로잡혔던 저였지만 상담 후 그 인식이 조금 사라져서 마음이 비교적 편해졌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직업 카드와 제 성향을 탐구하는 질문지를 통해 제 성향과 어울리는 직업들에 대해 탐색해 보았는 결과 선생님께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저와 상당히 잘 맞았을 것 같고 저에게 유리한 점이 많기에 대학 진학에 실패하게 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대책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겨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에 대해 선생님께 털어놓자 선생님은 그 친구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그 친구의 상담까지 손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갈팡질팡하던 저에게 네가 그 친구 상담까지 소개시켜줬으니 넌 이미 네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준 거야. 이제는 그냥 네가 마음 닿는 대로 행동해. 그게 맞는 길이야. 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제 스스로 제가 하는 행동과 제가 가는 길을 믿게 도와주셨고 항상 저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일정과 연휴 때문에 상담을 예정된 횟수보다 일찍 종결하려 했을 때 여전히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저를 눈치채시고 선생님은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더 상담을 해주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상담을 하고 난 후 저는 상담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 상대가 되었고 마음도 전보다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변한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담 전에 저는 힘들고 상처받고 있더라도 남들의 인생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남들이 가는 길대로만 가려고 압박받다 보니 항상 마음만 급하고 정작 저의 행복은 뒷전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선생님은 제가 제 길을 가도록 잡아주셨고 더 이상 압박받지 않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며 저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직도 선생님의 은혜 잊지 않고 있고 상담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같이 고민이 있거나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과 이런 상담 프로그램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대구 청소년 디딤센터 원장 김영섭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이해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특징과 다중지능 이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로서는 교사와 부모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제대로 꾸중하고 칭찬하기, 그리고 아이들과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특징은 기질적 특징과 뇌과학적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질적 특징은 감정과 행동 양식의 개인 차이로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나타나고 이 생물학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 성격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바로 기질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적 특징은 이 청소년기에는 변형계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발화 중이기 때문에 다면적 사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하워드 가드너는 이 모든 인간은 지능이 어느 한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나 일반 가정에서는 음악, 논리, 수학, 운동 감각 이런 정도의 다중지능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대인관계 지능이라든지 내면적 지능이
우리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른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성숙해 보이는 학생이 판단력도 성숙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미숙해서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악하다고 어른들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은 마치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오해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와 교사가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적성과 특성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을 시켜야 합니다. 단면적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청소년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경험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전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경험과 놀이가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에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 충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상처가 될 뿐이지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대로 꾸중하고 도움이 되는 칭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꾸중을 하시더라도 인격, 성격, 능력에 대해서는 꾸중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꾸중,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칭찬이 도움이 되는가? 인격, 성격, 능력을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칭찬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행동이나 구체적인 노력을 칭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인정을 하지만 모든 행동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분노하고 격한 감정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물건을 파손시킨다든지 누구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특히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로 원수가 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또 어른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표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경멸하는 표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서로 담쌓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비난과 비판, 그거밖에 못하니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워라, 이런 표현은 서로 원수가 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나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방어적인 표현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멸하는 표현, 꼴에 잘난 척은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이런 것들은 서로 원수가 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견디기 어려워하는 건 말 안 하는 것, 눈 마주치지 않기, 이러한 것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의 대화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 청소년의 감정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경청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고하려고 먼저 달려들지 말고 먼저 아이들의 감정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즉 공감부터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공감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를 이해해 주셔야 아이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은 먼저 관심과 열의를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슬픔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과 분노조차도 우리는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주 부적절하겠지만 두둔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입니다. 청소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혜인 소녀님의 나를 키우는 말 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부족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오늘이 내게 물어볼 때 내 하루에 확신이 없어 대답하지 못하는 나. 잘하고 싶은 건데 내일은 기다려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꿈 앞에서 도망가는 나. 그래도 괜찮아, 넌 하늘 같아. 지금 이대로도 넌 아름다워. 괜찮아, 넌 바다 같아. 애쓰지 않아도 너무 소중한데. 너 그 자리에 있어줘. 너 그대로도 충분해. 너가 있는 것만으로 힘이 돼. 걱정 마, 잘
아름다워 괜찮아 넌 바다 같아 애쓰지 않아도 너무 소중한데 너 그 자리에 있어줘 너 그대로도 충분해 너가 있는 것만으로 힘이 돼 걱정 마 잘하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넌 하늘 같아 지금 이대로도 넌 아름다워 괜찮아 넌 바다 같아 애쓰지 않아도 너무 소중한데 너 그 자리에 있어줘 너 그대로도 충분해 너가 있는 것만으로 힘이 돼 걱정 마 잘하고 있어 걱정 마 잘하고 있어